32번. 이게 저기 28번은 맞췄지? 28번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그 답이 4번이지 않냐? 그지? 어떻게 고쳐야 돼? 이게 it follows that이니까 불가피하게 inevitably 그 다음 it follows that 하면 불가피하게 이게 가주어잖아. 그럼 that 이하의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러고 그 다음에 동사가 make가 동사여야 되지. 그지? make가 동사여야 돼. 그러면은 그 앞에 게 다 주어야 되잖아. 그러면 intensive spraying with powerful chemicals 이게 주어가 돼야 되지. 그지?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돼야 되니까 스위치에서 들린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make worse 하면 악화시키다인데 원래 목적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될 목적어가 뒤로 가 있지. 왜냐면 또 수식을 받으니까. 그지? 그것이 원래 해결하도록 설계된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화학물질 같은 걸로 뿌리면은 원래 그것이 원래 만든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건데 오히려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되는 거지. 목적어랑 목적보가 도치되어 있는 형태야. 이제 밖에 있는 형태지. 순서가. 이렇게 맞춘 거 맞지? 어, 그래? 그치. 이렇게 해야 돼. 음, 음. 그 다음에, 조금 32번. 보자. 32번을 보면, 일단 내용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그 첫 문장 보면 생후 직후부터, 그지? 태어난 직후부터 유아들은 뭐 비판적 인지 능력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크리티컬 비판적이라고 봐도 되고 또 뭐 중요한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이시 그것은 그들의 이런 능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받아주는 걸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것은 to focus 하면은 이제 집중을 하는 거고 뒤에 on 나오니까 자기 주변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주의력을 이렇게 포커스 이렇게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특히 소리, 목소리나 아니면 그냥 소리 같은 거 이런 거에. 자, 그러고 첫 1년, 그지? 생후 1년 후반부로 하면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애들이 take part in 이게 참여하다라는 뜻이잖아. 새로운 유형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케어테이커랑 부모랑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돌보는 사람이랑 어쨌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they share attention 하면 어떤 주의력을 공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share 나오면 뒤에 위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요거 A를 B랑 공유하다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주어지던 attention을 그지?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그지? 그래가지고 방법은 이제 by following이니까 따라감으로써 that individual 그 사람의 어떤 gaze나 그러니까 시각을 따라가거나 그 사람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하면 같이 쳐다보는 거지. 또는 포인팅 가리키는 걸 따라가면서 그지? 여기 지금 보니까 by following 이렇게 돼 있고 또 두 번째가 responding and imitating 이렇게 세 가지 나와요. 그지? 그러면 이제 자기를 보살피는 사람의 시야나 아니면 가리키는 걸 따라간다거나 혹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반응 이런 거에 같이 이제 리스폰드지 대응을 한다거나 또는 또 그 사람이 어떤 object related니까 사물에 대해서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imitate 모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터랙션을 하는 거지. 예? 주의를 같이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것이 어른들에게는 자 어른들이고 후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이런 게 그지? 아이들의 이런 것이 이런 모습이 요 행동을 인지한 어른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어떤 단어랑 사물이나 행동이나 사건이나 사람 이런 거를 짝을 짓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엄마, 그지? 뭐 아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가르쳐 주는 거지. 응? 책상 뭐 이렇게 책상 뭐 이렇게 사과 달라고 뭐 사과, 그지? 아이스크림 달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결국 그렇게 보면은 자 이제 first words or sounds인데 최초의 어떤 단어나 아니면 소리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대체로는 associate가 이제 연관되는 거잖아. 연상이지. 어떤 사물이나 혹은 상황에 대한 연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거랑 이제 연관 짓는 거라는 거야. 그치? 유아는 단지, 유아가 한 일은 단지 보이스가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같이 공유했던 reference, 이제 reference가 지칭이니까 그런 지칭하는 말을 단지 목소리를 냈을 뿐이야. 그지? 그러고, 자, 주목할 것은 하고 이제 여기가 명사구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 블랭크는 아이들로 하여금 인티그레이트가 이제 통합하다지, 그지? 이런 스킬을, 그지? 어떤 커뮤니케이티브 패턴 또 컨셉츄얼 knowledge니까 이런 거랑 결합시키도록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라든가 또는 어떤 개념에 대한 지식 이런 거랑 통합시키게끔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게 빈칸을 하려면 이런 게 요구된다는 거지. 그러면 드디어 아이가 의사소통을 처음으로 하는 그런 단계에 서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답을 잠깐만 뭐 골랐을까나? 아, 넌 답을 뭐 골랐어? 4번은 골랐나? 4번 있어? 그래. 그러니까 뭐 내용이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자, 근데 이제 이게 요 문장 자체에서 보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티브 패턴이나 의사소통을 하는 패턴이나 지식과 이런 어떤 스킬들을 그지? 결합시킬 필요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 아까 앞에 나왔던 거랑. 그지?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인지하면 끝나는 거지.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거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어떤 컨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거랑 이런 앞에 나왔던 스킬을 통합시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4번이 아니라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5번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더 리프하면 이게 도약이잖아.
그래서 from to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shared reference association에서 그러니까 같이 어떤 사물을 같이 지칭하는 걸 공유한다고 하지 않았었니 처음에? 그지? 처음에는 어떤 사물을 같이 이렇게 그런 사물을 지칭하는 어떤 표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데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언어로 도약이 되는, 그지? 처음으로 이제 보면은 아이들이 어쨌든 자기를 보살피는 사람과 뭘 같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텐션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뭘 가리키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일단 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어른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그제서야 이제 그 언어가 처음으로 이제 소통이 가능한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 틀렸니? 다른 건 다 맞았어? 음. 그래도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자. 28번 장 받고, 응? 그 앞에서 뭐, 잘 이해 안 가거나 그런 거 있었어? 조금 애매한 거?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 거. 33번? 어, 자, 33번을 보면, 오늘 크로스 컨트리 플라이트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런 말이겠지, 그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나는 I found myself sitting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목적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옆에 어떤 변호사랑 같이 그러니까 옆에 앉은 사람은 변호사라는 걸 아는 거야. 그지? 내 자신이 이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걸 발견했다. 그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변호사인 걸 안 거지. 그지? 근데 이 변호사가 기억을 해낸 거야. 내가 했던 강연에 참석한 기억이지. 그래. 자다 왔어? 독서실에서? 음. 저기는 그때 가져오려는 가지고 왔어? 갖고 왔니? 지웠어? 저 갖고 왔어. 프린트는 갖고 왔니? 6월 거. 음. 예. 네. 음. 33번 피고 아니. 자, 그래서 어쨌든 옆에 앉은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내가 했던 강연 내용을 기억을 하는 거야. 강연을. 그리고 운이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이게 브레인 리서치니까 뇌 연구에 대해서 내가 언제 했어? 10년 전에 한 번에, 대략 10년 전에 어떤 프라이빗 클럽이니까 사교 클럽에서, 그지? 그때 했던 걸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필자는 교수쯤 되는 것 같고 옆에 앉은 사람은 이제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요 글쓴이의 강연에 참석했던 거지. 그지? 그걸 기억해내고 아는 척을 한 것 같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가 나한테 물어본 거야. if가 당연히 뭐뭐인지 아닌지겠지. 구조상. 그는 나에게 물어봤다. 뭐뭐인지 아닌지. 내가 아직도 지금 이거 뇌의 작동 원리, how the brain works니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지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지금 이 연구하고 있다 라고 indicate 했을 때, 가리켰을 때 그는 놀란 듯 보였어. 왜냐면은 그가 생각할 때 한 10년 정도면은, 그지? 10년 정도면 이 문제가 이제는 뭐 다 거의 이해가 되지 않았겠냐, 해결이 끝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놀라는 것 같다는 거지. 바로 그 순간 he struck me 하면 이게 이제 가져오라고 봐도 되거든. that 이하의 생각이 탁 나의 뇌리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전혀 이해가 없구나. 과학의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를 한다는 거지. 이게 뭔 소리야? 뇌 연구가 10년이면 딱 끝나는 그런 게 아닌데, 응? 그게 뭐 10년이면 다 끝날 줄 알고 그걸 놀라고 앉았으니, 응? 이런 똑똑한 변호사도 이러니 과학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무지하구나. 뭐 이렇게 느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는 scientifically ignorant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과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외한이라는 거야. 잘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그가 아마도 받았던 학위 있지? 더 디그리. 디그리가 이제 학위거든? 학위? 학사학위, 석사학위 이런 거. 그러니까 아마 Reading Research University.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대학에서 받았던 학위.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그지? 미국, 로스쿨은 대학원이잖아. 무슨 스쿨 들어가는 건 대학원이야. 로스쿨, 비즈니스 스쿨, 메디컬 스쿨 다. 그래가지고,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그, 리딩 리서치 유니버시티니까, 뭐, 우수한 대학이지 뭐. 응? 우수한 대학에서 이 사람이 학위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학위가, 더 디그리가 좋아야 해. 그리고 동사가 fail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런 학위가 이 사람을 전혀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거야. 어떤 scientific process, 과학이 돌아가는 프로세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것 아니냐라는 거. 과학 연구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요걸 인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빈칸에 들어갈 건 과학 연구가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이런 내용과 관련된 게 나와야 돼. 알았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지. 그지? 한이 이거 다 매겼니? 좀 안 했지? 어. 이거 풀어왔니? 채점은? 채점해. 야, 찾아. 틀린 거. 이게. 또 승민이도 뒤져보고 또 다른 거. 같이 할 만한 거. 내용이 확실하게 안 들어갔던 거.
다 됐어? 틀린 거 뭐 있어 또? 사실 이거? 앞에는 없어? 음, 사실 이건 자, 요거 또 내용 한번 보면 아, 자, 첫 문장 보면 if 절이 어디까지 가나? if 절이 두 개가 나왔지? if, 응?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하고 두 번째, 과거에 대한 그럼 해석, 과거에 대한 해석은 끊임없이 바뀐다거나 리바이스, 수정이 된다 라는 걸 전제로 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뭔가 definitive statement니까 명확한 진술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할 수가 있겠나?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다시 말하면 사실 이게 historical knowledge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네? 역사에 대한 어떤 지식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지난 이제 몇십 년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인데 되게 많이 나왔던 사람들 이거 나중에 뭐 대학 가면 문과 쪽으로 가면 한 번쯤은 들어볼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봤어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봤니? 뭐야? 어떻게 들어봤어? 어. 아 무슨 내용이라고 들어봤어 어디서? 음. 모더니즘은 들어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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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포스트가 붙으면 뭐뭐 후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유란 뜻이잖아. 어, 사실 인문 쪽에 인문 역사 철학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용어들이 좀 어려워. 그리고 또 참 말도 애매하게 해요. 이게 뭐 명확히 떨어지는 것 없고 어쨌든 그냥 느낌은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이제 모더니즘 이후라는 뜻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때는 세상이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하던 세상이었는데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하여튼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뭐 밝혀낼 수 있고 항상 그런 어떤 이론이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세상도 쭉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되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이 막 유토피아가 되고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결과가 나온 게 이제 20세기 초거든. 1차 대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폐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합리적 사고라는 거에 대한 의심, 과학에 대한 이제 의심 같은 걸 이제 가지게 되지. 그런 게 이제 예술 사조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 사고 자체에 대한 의심이야. 그래서 기존의 어떤 모든 인식의 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어쨌든 뭐 대충 그런 적이요. 하여튼 뭐 대충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 수십 년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심하게 비판을 해왔다. 그 다음에 내러티브니까 이야기지 뭐 이야기나 설명이지 역사가들이 과거에 대해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지? 막 비판을 한 거야. 왜 비판을 하냐면 사실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야기라고 하는 게 나레이터가 만든 거라는 거지.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야. 이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바이어스가 편견이지? 편견을 이야기 속에다 가져오고, 자, 동사를 한번 쭉 찾아볼까? brings, 그 다음에 exercises, 그 다음에 and chooses. 맞지?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편견을 이야기 속에다 가져오고, 그 다음 그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파워, 힘을 행사하고 날조한다는 얘기지. 어차피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꾸미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이거 의문사 투부정사잖아. 어떤 목소리를 which voices to include 이러니까 어떤 목소리를 이야기에 담아낼지 또 어떤 목소리는 배제할지 이런 것도 다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야. 그치? 결국 나레이터가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어차피 과거 역사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어떤 역사가가 하는 이야기 아니냐. 이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 어떤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야. 포스트 모더니스트. 그지? 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교의 역사 교과서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지? 언더그레듀에이트 하면 학부생이야. 학부생. 그러니까 대학원생 말고 학부생. 일반적인 대학생. 많은 대학생들이 가정을 하기를 자기네가 they have been assigned니까 받은 assign 이제 할당하다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가 할당받은 교과서 있지? 그죠? 그 교과서가 보자. 뭐에 대한 교과서냐? The United 미국에 대한 교과서 또는 세계 문명의 survey course 뭐 이런 거에 대한 교과서가 어쨌든 이 교과서가 자 얘가 주어라고 치고 대절 안에서 그 다음 provide가 동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학부생들이 대학생들이 가정하는 게 뭐냐면 교과서가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교과서가 그들에게 뭘 제공해? provide them with 이렇게 제공하잖아. 그럼 제공하는 게 뭐야? 실제 일어났던 what happened 이거 다운표 쳤잖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교과서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without realizing이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런다는 거지. 어떤 거는 못 깨달아. 사실은 그 교과서의 저자가 나름 뭘 하는 거지? make choice야. 그러니까 해석적 선택을 한다는 거지. 해석에 있어서의 선택을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그 교과서 저자가 그 역사적 사실을 해석할 때의 선택은 either or 이렇게 돼 있잖아.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쨌든 그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골랐는가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선택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속에 담아 넣을 내용, 그렇지 않을 내용 이런 것들 또 비중을 크게 두고 뭐 적게 두고 이런 내용들 그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 못하고 그냥 책에 나오는 건 교과서는 다 진리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이렇게 듣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사실 그 저자들은 교과서 저자들은 선택을 한 거야. about 뭐뭐에 대해서. 그지? 그 다음에 간접인 문의 보자. 몇 개 있냐? 첫 번째가 how much space 요거랑 또 how 그 다음에 또 and wher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전부 의문사 투부정사 구문이지. 그러니까 특정한 역사적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해서 액터가 배우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간을 devote 바칠지. 그러니까 얼마나 중점을 두고 누구를 다룰지. 그지?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정교과서 때문에 말 많았었잖아. 그지? 결국 이제 폐지됐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과거의 다양한 어떤 글들, 피스가 이제 글 한 편, 두 편도 다 피스라고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과거의 글들을 어떻게, 이건 방법이지. 어떤 식으로 organize, 이렇게 구성을 하고 프리젠트, 제시를 할까. 그러니까 시대 순으로 할까? 아니면 뭐 인물 순으로 할까? 뭐 아니면 어쨌든 등등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낼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어쨌든 누가 선택을 해야 돼? 역사가가 그 교과서 저자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과서 순서가 일반적으로는 연대 순으로 돼 있지만 거기서 또 나누지 않냐? 분야별로 정치사, 경제사, 응? 문화사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응? 또 이렇게 하잖아. 역사 배울 때 가끔 헷갈리는 게 뭐야? 동시대인이 누군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쭉 하나만 배우다 보면 원래는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이거 같이 연결시켜서 떤 세계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당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지. 여하튼 그래도 역사가 재밌긴 재밌었던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잘 들려주던 선생님들이 수업하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참 수업을 재밌게 했어. 그냥 뭐 딱히 재밌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잘 풀어줘. 그때 이게 이렇게 있었고 그게 이랬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단점은 이제 시험 공부 잘 안 되는데 이야기식을 다 풀어는 줬는데 그 암기나 이런 건 안 되고 대신에 그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정말 재밌게 들었어. 애들 다 이렇게 그 시간만 되면 조는 애 거의 없고 어쨌든 역사라고 하는 게 결국 주관이 담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쭉쭉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주장은 no single narrative지. 어떤 설명도 어떤 설명도 이렇게 no single narrative니까 누구 한 사람의 설명 이것만 갖고는 어떤 것도 어떤 한 사람의 설명만 갖고는 과거에 대해서 실제 캡처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내러티브 자체가 결국은 뭐야? 더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뜻이 뭐지? 프로덕트 어떻게 해석하면 돼? 두 글자로 산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응?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내러티브도 편견과 응? 해석에 있어서의 선택적 해석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선택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그런 편견에 바탕을 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것을 이 나레이터가 그 이야기 속에 가져오는 거고. 결국 그렇게 보면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상 이거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한테 어때? 뭔가 믿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야. 그지? 결국 역사가들이 제공하는 내러티브는 항상 어떨 수밖에 없다? 결론 주관적이다. 완전 객관적인 건 없는 거다.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거고 아까 처음에 애초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두에서 뭐라 그랬어? 과거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아내는 것 과거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전제 하나랑 두 번째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해석은 끊임없이 못될 수 없다 못될 수밖에 없어 바뀌고 개정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왜 그런지가 쭉 주구장창 설명이 된 거 아니야. 결국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때? 영원히 뭐 될 수밖에 없어. 주관적인 거라 계속 뭐야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인프루브 골랐어? 응? 개선된다? 그래. 개선된다 쪽보다는 어떤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응?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편견이 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 정도로 가야지. 인프루브까지는 아니야. 인프루브라고 할 만큼 뭐 그 얘기가 앞에 기존의 과거의 해석은 이랬는데 그 다음 해석은 좀 더 좋아졌고 좀 더 객관적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그지? 역사에 대한 서술 자체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그런 저기 요 지문은 잘 봐도 다시 한번 잘 보고 뭐 응용해서 내기 참 좋은 지문이지. 그지? 내용이 괜찮은 지문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응?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쨌든 뭐 전체 논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잘 받고, 그리고, 저기 하면 돼. 또 다른 거 없지, 이제? 그래.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연계 교재는 이제 마무리를 다 한 겸,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 영어까지만 저기를 하지 않았니? 수능 특강 영어까지만 저기, 주로 저기를 했었지? 그, 학교에서 시험